안녕하세요. 책골라주의 조쌤입니다. 우리는 크리에이터가 이끌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에이터에 대해 더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을 제가 3가지 질문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이 질문들에 대해 생각해보시면서 이 책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크리에이터는 타고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만들어지는 것인가요? 2번, 크리에이터로 성공하는 법칙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3번, 만약 크리에이터로 살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빅데이터 전문가인 앨런 가넷이 쓴 이 책의 원제는 The Creative Curve이고요. 창의력 곡선, 창의력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프가 이 책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국 번역판 제목은 조금 이상합니다. 자극적인 제목으로 짓다 보니 이렇게 지은 것 같은데 제 생각엔 오히려 이 제목 때문에 거부감이 들어서 이 책을 안 보신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책의 구성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부와 2부로 나누어지는데 1부에서는 창의성에 관한 잘못된 신화와 이론에 대해 다루고요. 2부에서는 The Creative Curve와 즉 창의력 곡선과 또 창의성의 법칙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2부가 훨씬 더 중요하고요. 이 책을 다 읽기 부담스러우시면 2부만 읽어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3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이 책을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모두 크리에이터로 거듭나기 위해 시작해 볼까요? Let's get started. 네, 1번 질문에 대한 대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저자는 모차르트, 미켈란젤로, 조나선 하디스트와 같은 다양한 인물들의 예를 들며 전통적인 이론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전통적인 이론이란 천재는 타고나는 것이며 영감이란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떠오른다는 생각을 말합니다. 또는 IQ가 높아야 창의성이 높다거나 천재는 고독한 광인일 가능성이 높다거나 이런 생각 등입니다. 저자는 여러 사례와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런 생각들이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합니다. 저자의 주장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창의성은 곧 사회적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소가 결합되어서 크리에이터가 나온 것이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1부의 결론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2번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네, 이 책의 원제가 기억나시나요? 창의력 곡선이었죠. 이 그래프가 핵심입니다. 저자가 볼 때 성공한 크리에이터들은 거의 다 이 곡선대로 움직였습니다. 저자가 예를 든 페이스북이나 비틀즈, 벤앤제리스가 다 그랬습니다. 이 그래프가 크리에이터의 패턴이라는 거죠. 제가 간단히 그래프로 설명드리면 어떤 제품이나 작품이 이 세상에 나오면 그것은 친숙성과 색다름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즉 뭔가 낯익으면서도 약간은 낯선 느낌이 동시에 들어야 1단계를 통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2단계인 스윗스팟에서는 이 창작물이 편안하면서도 동시에 관심을 많이 끄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크리에이터는 어떤 성공의 궤도에 오르게 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창작물이 진부해지기 시작합니다. 또 그 후에는 이런 후속적인 성공으로 잘 이어지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죠.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제 구식이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유행에 민감해서 단기간에 이런 단계들을 거치는 그런 제품이나 브랜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카스텔라라든지 어떤 식빵이라든지 특정 장르의 음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크리에이터의 성공 법칙은 무엇일까요? 저자는 다음에 4가지 법칙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막장 드라마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법칙은 소비입니다. 여기서 소비는 물건을 단순히 사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창작물들을 끊임없이 소비, 즉 흡수하고 소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인풋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저자는 하루에 20% 정도를 이 소비에 할애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만약 제 꿈이 우리나라에서 막장 드라마 작가가 되는 것이라면 일단 인풋을 많이 해야겠죠. 하루에 3, 4시간은 그 기존의 막장 드라마를 보고 즐기고 분석하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되죠. 이 법칙은 모방입니다. 여기서 모방은 단순히 따라하기가 아니라 그 기존의 창작물들을 보면서 공통적인 핵심 요소와 또 기본 구조를 정리하고 재창조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막장 드라마를 모방한다고 하면 제가 수백 편의 막장 드라마를 보면서 거기서 공통적인 요소들을 정리합니다. 예를 들어 출생의 비밀이라든지 불륜관계, 고부갈등, 재벌과 가난한 가정의 결합 또는 각종 막말, 또 폭력 장면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한 친숙성을 바탕으로 약간의 색다름을 결합해서 나만의 스토리를 써보는 거죠. 예를 들면 그 막장 드라마에 자주 나오는 그 뺨 때리는 장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김치라는 새로운 요소를 덧붙여서 이제 김치 싸대기를 만드는 거죠. 3법칙은 창의적 공동체입니다. 저자에 따르면 4종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1번 마스터 티처, 멘토라고 할 수 있겠죠. 막장 드라마라고 하면 그 기존에 대박이 난 작가들이 멘토가 될 수 있겠죠. 두 번째, conflicting collaborator, 내 결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협업자들입니다. 제가 만약 작가라면 협업자는 연출가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장르의 작가가 될 수도 있겠죠. 세 번째는 Maron Muse, 저를 신뢰해주는 서포터들입니다. 제가 쓴 드라마를 보면서 지금까지 본 드라마 중에 가장 막장이라고, 완전 쓰레기라고 칭찬해줄 수 있는 그런 서포터들이겠죠. 네 번째는 Prominent Promoter, 영향력 있는 홍보가들입니다. 홍보 업체일 수도 있고요. 또는 유명 유튜버나 스타가 홍보를 도와줄 수도 있겠죠. 그런 분들이 제 드라마를 보고 세계 제일 반인륜 드라마라고 꼭 보라고 추천해주면 홍보가 되겠죠. 이러한 창의적 공동체에서 성공하는 크리에이터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법칙은 반복입니다. 반복은 다시 4단계로 나누어집니다. 개념화, 압축, 큐레이션, 피드백. 개념화는 가능한 한 많은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브레인스토밍이랑 비슷해요. 막장 드라마 대본을 쓴다고 하면 가능한 한 많은 작품들과 다양한 상황들을 써보고 더 자극적인 제목이나 뭐 양면적인 캐릭터나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계속해서 풀어내는 거죠. 압축은 이 다양한 아이디어들 중에서 몇 가지로 줄이는 과정입니다. 모든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낼 수는 없으니까요. 큐레이션은 직접 창작물을 발표해서 반응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피드백은 그 반응을 나의 창작 활동에 반영하는 것이죠. 이것이 반복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4가지 법칙을 요약해 드렸습니다. 소비, 모방, 창의적 공동체, 반복.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요즘 덕후들이 성공하는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 덕후들이야말로 이 저자가 말한 법칙들을 잘 실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덕후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의 그런 창작물들을 끊임없이 엄청나게 소비하죠. 또 모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드라마 덕후들은 그 드라마 첫 회만 봐도 벌써 다음 회의 스토리를 예측하기도 하고 또는 결말 부분까지 예측하는 경우도 많죠. 그러나 덕후에서 크리에이터로 성공하려면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자가 말한 그 3법칙, 4법칙이죠. 즉 창의적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덕후 혼자서 노력한다고 해서 성공하기는 쉽지가 않죠. 또 마지막 반복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시간과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죠. 저자는 아이스크림 개발 과정을 예로 드는데 한 제품이 출시하기까지 또 성공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원이 몇 년에 걸쳐서 고생을 하는지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수십 개의 아이스크림이 개발돼도 그 중에 한두 개를 빼면 나머지는 완전히 잊혀진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크리에이터로 살고 싶다면 이 저자의 4가지 법칙을 모두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또한 내가 만든 수많은 창작물 중 대부분은 기억조차 되지 않는다는 이 현실을 깨달아야 하겠죠. 예나 지금이나 크리에이터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책 나눠줘 시간입니다. 이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크리에이터엔 누가 있을까요? 궁금하네요.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 소설 한 편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이 소설의 제목이 봄과 너무 잘 어울리거든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